안녕하세요. 티쿤 글로벌의 김종박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현지와 독립몰 해외 직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가격 정책입니다. 제일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가격 정책에 절대 바뀔 수 없는 원칙은 없습니다. 다만 티쿤이 했었던 가격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티쿤이 했던 것을 참조하셔서 각자 가격 정책을 정하면 될 겁니다. 저는 택배 박스를 일본에 팔아봤고 또 명함을 팔아봤습니다. 티쿤이 하고 있는 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쇄 판촉물, 현수막, 에어간판, 노보리 깃발, 부직포 가방, 용기, 또 용기를 싱가포르에 팔고 있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들,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은 브랜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만들었는지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는 상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티쿤의 가격 정책을 브랜드 상품에 적용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티쿤은 브랜드가 아니었기 때문에 철저히 저가 정책을 썼습니다. 박리담의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명함을 팔 때 2007년도에 일본에서는 명함 100매에 2,300엔, 100엔 1,000원으로 치면 23,000원에서 27,000원이었을 때 티쿤은 500매를 980엔에 팔았습니다. 물론 상품 질은 티쿤 것이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지만 500매에 980엔에 파는 사이트를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손님들은 욕하면서 계속 샀어요. 그래서 때로는 명함 매수가 500매가 안 되기도 했고, 또 명함 찍었을 때 뒷면이 묻어서 나오기도 하고, 일주 전에 찍은 명함하고 색깔이 전혀 다르기도 하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손님들은 욕하면서도 계속 그래도 사줬습니다. 이유는 쌌기 때문입니다. 저는 싸고 좋은 것보다 더 좋은 마케팅 수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비브랜드 상품은 싸고 좋은 거를 따라가기가 정말 힘듭니다. 아주 좋은 예가 다이소고, 일본에서는 백엔샵이고, 한국의 코스트코가 저가 정책의 전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백엔샵 상품 초창기에는 참 안 좋았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가면서 상품도 아주 좋아졌죠. 티쿤 명함도 초창기에는 정말 형편없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매출을 늘렸고 이익을 확보하면서 상품을 개선했고, 지금은 싸면서도 일본 명함보다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팔리는 거죠. 저는 인터넷에서 특별히 브랜드 상품이 아닌 경우는
박리담의 원칙을 지키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은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그래서 소호몰도 생기는 거죠. 혼자서도 쇼핑몰을 운영합니다. 이게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장점이면서 엄청난 단점입니다. 내가 참여하기 쉬우면 다른 사람들도 참여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정말 피바다가 되는 경쟁이 이루어집니다. 동네 가게에서는 자기 영역이 있습니다.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소비자가 우리 동네의 치킨 센터에서 물건을 살 일이 없어요. 혹은 우리 동네 식당에까지 와서 물건을 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인터넷은 전국, 때로는 외국 판매자까지도 다 합류해서 물건을 팔아댑니다. 그러니까 탄생하는 순간에 전국에 있는 모든 판매자가 경쟁자가 돼 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판매자에게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이게 장점일 수 있어요. 뭐냐면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하면 전국에 있는 모든 구매자를 만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대할 수 있는 구매자 숫자가 오프라인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일본에 있는 1억 2,500만 명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 인구를 다 만날 수 있는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비싸게 팔아가지고는 팔 방법이 별로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싸게 많이, 이 방법이 가장 좋은 판매 정책이었고 마케팅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싸게 보여야 되고요. 또 싸게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진을 적게 하지만 많이 팔아서 마진을 남기는 것이 인터넷 전자상거래 비브랜드 상품의 판매 전략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티코는 상품을 표기할 때 상품 가격만 표시가 되게 해요. 그리고 송료와 소비자는 송료하고 세금, 우리나라로 치면 부가세에 해당되는 게 일본에는 소비세인데요. 상품 가격만 표기를 하고 송료, 세금 별도 이렇게 표기를 해서 어쨌든 눈에 보이는 가격이 싸게 만들어 뒀습니다. 작은 일이긴 하지만 이런 정도의 조치 또 매우 중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싸야 돼요. 근데 우리 상품이 일본에서 싼지 안 싼지 혹은 또 우리가 상품 가격을 얼마로 할지는 다른 상품들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저는 해당 상품 상위 10개 사이트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6개 사이트, 7개 사이트 혹은 이제 택배 박스까지 포함하면 8개 사이트 시장을 조사할 때 일본에 가본 적은 없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외국에 있는 친구가 한국 택배 박스 가격이 얼마냐 물으면 우리가 택배 박스 공장 가서 가격을 알아보지 않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도 인터넷에서 가격을 조사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가격이 제일 쌀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제 전자상거래
상품을 살 때 매장에서 모델 번호만 확인하고 인터넷에서 검색한 다음에 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장 조사는 해당 상품 상위 10개 사이트만 착실하게 살펴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티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는 정말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개 사이트를 살펴볼 때도 명함이나 스티커, 택배 박스 이런 거는 정말 조사하기 힘들었어요. 거의 한 일주일, 2주일 거의 달라붙어 가지고 하나하나 다 엑셀에 기록하고 우리 상품은 얼마에 팔 수 있는지 다 기록해서 우리 상품 가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부터 성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도 두렵긴 합니다. 만약에 일본 판매자가 중국과 베트남에서 만들어 왔을 때 우리가 경쟁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했고요. 또 하나는 중국 판매자가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일본에 진출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경쟁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티쿤은 이 addflag.jp니까 이 일본 전쟁 영화 보면 말 타고 병사가 가면서 등 뒤에 깃발 꽂아 놓은 게 이게 노볼이에요. 이 노볼이 상품과 에드베스트라는 부직포 가방, 이 가방은 중국에서 생산을 해서 일본에 직판합니다. 저는 이미 한국에서 생산해서 일본 상인과 경쟁할 수 없는 제품은 다른 나라에서 생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부직포 백을 처음에 팔았을 때 그때는 이제 한국에서 만들었죠. 한국에서 소싱해서 만들어서 팔았더니 안 팔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10중 8구 일본 판매자가 이미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그 판매자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죠. 도대체 왜 이렇게 싸냐? 왜 배송은 이렇게 오래 걸리냐? 이렇게 물으면 뭐 판매자는 당연히 우리가 중국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싸게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조사를 해서 중국에서 생산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직포백을 중국에서 생산시켰습니다. 지금 이 사이트, 부직포백 사이트의 손님들은 일본 에드프린트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주문을 하고 일본 에드프린트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주문을 하고 우리는 상해에서 접수한 다음에 중국 온주에서 생산시켜서 상해에 가지고 와서 검수한 다음에 일본으로 배송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비즈니스가 절대 쉽지 않죠? 이렇게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가격을 제조 원가나 매입 원가를 낮추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경을 판매할 때만 넘는 게 아니라 생산할 때도 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안 되면 베트남에서 생산해야 되고요. 베트남에서 안 되면 캄보디아에서 생산해야 합니다. 저는 가격보다 저가 정책보다 더 강한 마케팅 수단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도소매 공존 방식도 어쩌면 다른 사람도 하고 있지만 제가 좀 이론으로 정리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100만 원 이상 구매하는, 월 100만 원 이상 구매하는 손님에게는 20%, 30% 할인을 해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사이트를 바꾸지 않고도, 사이트를 변경하지 않고도, 도매용 사이트와 소매용 사이트를 구분하지 않고도 그냥 월 총 구매 금액에서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도매업자하고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의 상인들은 우리한테 사서 자기가 온라인에 팔아도 우리하고 같은 가격에 팔 수 있고, 또 20% 혹은 30% 마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간판이나 혹은 이제 여러 시공을 해야 되는 상품에 잘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간판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시공업자하고 합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팔 때 가격하고 100만 원 이상 구매하는 가격에 차등을 둬 버림으로써 시공업자도 팔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도소매를 공존시키는 정책이 특별한 상품에서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맞춤 와이셔츠를 일본에 있는 양복 판매 업자가 우리 걸 가져가서 팔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사면은, 많이 사면 최대 50%까지 할인을 받는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 상품을 자기 사이트에 올려놓고 팔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상품 팔 때 하나도 팔아야 돼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는 안 팔고 뭐 3개는 안 판다 이러는데, 이런 게 하나 예가 될 수 있겠죠. 지금 잘 제가 잘 찾지를 못할 수도 있는데, 책자 같은 경우에 5책, 그러니까 5책 1,000엔에 파는 거죠. 근데 10책은 1,710엔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10책을 5책, 그러니까 5책 만들 때는 많이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님들에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구매할 수 있도록 상품을 맞춰주는 게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 살 때는 뭐 10개 사는 것보다 조금 할인해 주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나부터 10,000개까지 팔 수 있는 가격 정책을 이제 써주면, 굳이 홈페이지를 바꾸지 않고도 도매와 소매를 같이 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명함을 980엔에 팔다가 지금은 1270엔으로 올렸어요. 근데 워낙 그 형편이 어려웠고 돈도 떨어지고 해서 올렸는데, 이 상품 가격은 한번 올리면 정말 못 내리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 상품을 1억 원어치 팔고 있는데 한 30% 그 30%로 가격을 낮추면 30% 수익이 날아가 버리잖아요. 내 주머니에서 돈 빠져나가는 거를 견디는 거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좀 권할 때 박리담회를 원칙으로 삼으면 그냥 좀 견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티콘이 지금 명함을 1280엔으로 올리면서 성장 속도는 줄어들었어요. 이게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바람직하지 않은 줄 알면서도
지금은 제 입에 있었던 맛있는 거를 그냥 뱉어내기 싫으니까 그냥 살고 있는 거죠. 대담하게 저가 정책을 쓰고 일단 저가 정책을 유지하다 보면 언젠가는 흑자로 전환이 되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고객을 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인터넷에서 명함 파는 분들이 있어요. 한국 1위 명함 판매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명함 500매에 4,200원에 팝니다. 명함 500매 4,200원에 팔고 부가세 420엔에서 4,620엔에 파는데, 그렇게 해서 뭐가 남을까 하지만 이 회사가 연간 60억에서 90억 원 가량의 흑자를 냅니다. 그리고 중부 이북을 거의 휩쓸다시피 하는 회사로 성장을 했습니다. 저는 껌 팔아서 빌딩 산다는 얘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가 정책을 유지하는 게 멀리 가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티쿠는 그렇게 가격 정책을 수립하고 지금까지 영업해 왔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